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연예인이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매체에 나와서 과거에 공황장애로 고생했다거나 현재에도 공황장애를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건강 프로그램에서 공황장애는 정신과 분야의 단골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느새 많은 분들에게 공황장애라는 단어는 충분히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공황장애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거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공황장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는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어떤 병이고 어떤 방법으로 낫는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며칠이 넘도록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마음 먹은 것처럼 잘 해결되지 않아 낮에는 예민해지고 밤에는 잠을 설치면서 피로는 쌓이고 근심과 걱정 또한 커졌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김모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며 고생한 하루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쉬기가 어렵고 속도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전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해서 오늘 평소보다 많이 무리했나 보다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진정하려 했지만 이런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곧이어 심박수가 급증함과 함께 온 몸이 떨리는 증상까지 동반되어 실신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곁에 있던 가족이 위급한 김모 씨를 발견해서 119에 전화했고 김모 씨는 집에 온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시행한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투약한 안정제 효과로 김모 씨는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로부터 공황장애가 의심되니 가까운 정신과 의원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퇴원했습니다. 김모 씨는 정신을 차려 집에 돌아왔지만 갑작스레 닥친 일에 너무 놀랐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들었습니다. 김모 씨는 이러한 공황 발작이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게 지내서 생긴 문제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컨디션을 잘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는 회사 업무도 무리하지 않고 일상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는데 갑자기 또 공황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이 극심해지며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재차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번에도 시행한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황 발작이 재발되자 김모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이 사례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차분하게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공황장애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법 등 공황장애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극심하고 강렬한 공포와 함께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한 호흡 곤란 등의 신체 증상이 동반되어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3분의 1은 살면서 한 차례 이상의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국내 공황장애 환자의 수가 2015년에는 10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6만 명으로 5년 새 60%가 넘게 늘었습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황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병이 발생하는데,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뇌 속의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가바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오류, 편도액과 데네피질, 시상하부 등의 뇌 연결 회로에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환경적 원인으로는 대인관계 갈등, 업무적 스트레스, 경제적 곤란함과 같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유년기에 좋지 못한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의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 등이 있겠습니다.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해서 혹은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란 예기치 않은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증상이 없을 때에도 증상이 발생할까 미리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악영향이 생기는 장애를 말해요. 공황 발작이란 어떠한 외부에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과 동반하여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질환을 말합니다. 공황 발작은 원래 외부의 위협에 반응하기 위한 뇌의 정상적인 작용인데,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적절하게 반응하여 발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발작은 순식간에 악화되어 20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예기치 않은 공황 발작이 반복된다. 몇 분 내에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급등하여 절정에 달하는 동안에 다음 증상들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주의! 두려움이나 불쾌감의 급등은 차분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걱정하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1.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2. 땀이 많이 난다. 3. 몸이 심하게 떨린다. 4. 숨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5.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6.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압박감이 든다. 7. 구토증이 나고 배 속이 불편하다. 8. 어지럽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9. 오한이 오거나 몸에서 열이 오른다. 10. 마비된 것 같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드는 등 지각에 이상이 있다. 11. 비현실감이나 이인증,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이 나타난다. 12. 통제력을 잃어버리거나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13. 죽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B.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공황 발작 후 한 달 이상 다음 2가지 중 1가지 또는 둘 다 발생한다. 1. 공황 발작과 결과. 예. 통제력 상실, 심장마비, 정신 이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한다. 2. 공황 발작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적응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다. 예. 공황 발작을 피하기 위하여 운동이나 친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 공황장애 증상과 진단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알 수 있겠지만, 공황장애의 문제는 공황 발작 자체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공황 발작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공황 발작 증상이 여러 주요 신체 기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종종 심장, 폐 또는 뇌 등에 위험이 되는 의학적 문제가 있는지 걱정을 하죠. 또한 공황 발작이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그 전에는 잘했던 일, 예를 들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하기, 백화점, 쇼핑몰 등의 사람이 많은 곳 다니기, 혼자 멀리 여행 가기 등 그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잘했던 일을 겁이 나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착화되고 만성화되지요. 때문에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의 정신과 치료에 앞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실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에요. 검사 후 몸에 이상이 없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그 공황 발작이 설명되지 않는 정도라면 정신과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으로 공황 발작, 불안, 어지러움,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정신과 약을 투약하는 이유는 증상을 최대한 빨리 호전시켜 일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함입니다. 공황장애의 나쁜 예후로서 첫 발작이 심한 경우,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경우, 병의 기간이 긴 경우,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대인관계의 민감성이 심한 경우 등이 있는데 공황 증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후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약물 치료는 다른 치료들과 비교하여 가장 확실하고 적은 기간, 적은 비용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공황 증상을 두고 생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말해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닐까, 미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등의 부정적 사고와 그것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두려움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무섭고 꺼려지는 상황을 피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노출요법입니다. 노출요법은 상상 또는 현실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에 환자를 점진적,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노출요법은 환자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편하게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노출 시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마주치기 전에 이완요법,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배워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쉽게 견딜 수 있는 최저 노출 수준부터 시작하고 그 단계의 노출을 편안하게 느끼면 그 다음 단계의 노출을 시도하는 것을 반복해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안이 발생한다면 이완요법을 사용하면서 견디게끔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질병이기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공황장애의 예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30에서 40%는 증상이 없이 아주 잘 지내고 50%는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상태로 지내고 10에서 20%는 심각한 증상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세 경우 중 최소한 마지막 10에서 20%에 속하지 않도록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처음에는 공황 발작이 간간히 일어나는 것 이외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반복적인 신체 증상과 검사들로 인해 건강염려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후에는 일상활동도 두려워하게 되어 광범위한 공포증을 갖기도 해요. 공황장애가 지속되면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유병 기간이 짧을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